셰익스피어 이야기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베니스의 무역 상인이었다. 그는 친구들을 좋아했고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착한 상인이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언제나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곤 했다. 안토니오, 요즘 며칠째 우울한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안토니오를 찾아온 한 친구가 물었다. 걱정은 무슨, 배가 무사히 항해하고 있는지 그게 걱정이라네. 어두운 얼굴로 안토니오가 말했다. 사실이었다. 안토니오는 이번에 전 재산을 털어 4척의 배에 물건을 잔뜩 실어 보냈다. 이번 항해만 무사히 마치면 그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지만 만약 풍랑을 만나거나 배가 침몰하기라도 하면 빈털터리가 되고 말 터였다. 자네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친구들을 수없이 도와주었으니까 하느님도 자네를 도와줄 것이네. 걱정하지 말게. 고맙네. 안토니오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가장 친한 바사니오가 찾아왔다. 안토니오, 잘 있었나? 바사니오, 어서 오게.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했다. 그럼 잘 있게. 우린 이만 가보겠네. 먼저 온 친구들은 바사니오가 들어오자 모두 나갔다. 잘 가게. 시간 있으면 또 놀러 오게나. 안토니오는 친구들을 배웅하고 들어왔다. 바사니오는 할 얘기가 있는 듯 안토니오를 보며 머뭇거렸다. 바사니오, 무슨 일일까? 안토니오, 실은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네. 무슨 일인데 그러나? 미안하네. 그동안 자네에게 여러 번 신세를 졌지만 한 번만 더 도와줬으면 하네. 신세라니, 우린 친구 사이 아닌가? 어서 말해보게. 실은 벨몬트에 굉장한 유산을 물려받은 여자가 있네. 용모도 아름답지만 마음씨도 아주 고운 여자라네. 포샤라고 하지. 수많은 쟁쟁한 남자들이 그녀에게 구원을 하고 있는데 내게 그 경쟁자들 사이에 낄 돈만 있다면 내 예감이네만 난 반드시 그녀와 결혼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네. 그런가? 하지만 내 전 재산은 바다에 있다네. 지금 내 수중에는 현금도 상품도 없으니 돈을 구하러 가보세. 베니스 시내에서 내 신용을 담보로 하면 벨몬트까지 갈 여비쯤은 마련할 수 있을 거네. 안토니오는 친구의 일을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었다. 그러나 바사니오가 필요로 하는 3천 더컷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안토니오는 생각다 못해 구두쇠로 유명한 유대인 부자 샤일록을 찾아가기로 했다. 샤일록은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였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베니스에서 가장 비싼 이자를 받았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전부터 샤일록을 싫어했고 샤일록이 지나가면 침을 뱉기도 했다. 샤일록 역시 안토니오를 싫어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도 안 받는 안토니오 때문에 언제나 욕을 먹는 것은 샤일록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얄미운 안토니오가 돈을 빌리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바사니오에게 3천 더컷을 빌려주면 안토니오, 당신이 보증을 서서 갚아주겠단 말이오? 그렇소. 이자는 달라는 대로 다 주겠소. 기간은 3달이오. 내가 알기로 안토니오, 당신은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를 안 받는다면서요? 그렇소. 나는 당신처럼 인정 없는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니까. 안토니오는 비록 돈을 빌리러 왔지만 샤일록을 경멸하는 마음만은 여전했다. 당신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침을 뱉고 나를 개처럼 취급했소. 그래서 나는 이번에 당신에게 이자를 받지 않겠소.
대신 공증인에게 가서 차용 증서에 도장을 찍어 주시오. 조건은 증서에 명시된 금액을 제때 갚지 못하면 당신 가슴에 살 1파운드를 베어내는 것이오. 어떻소? 좋소. 차용 증서에 도장을 찍겠소. 그러자 바사뇨가 말렸다. 여보게, 나 때문에 그런 증서에 도장을 찍으면 안 되네.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네. 바사뇨, 걱정하지 말게. 내 배는 증서의 기한보다 한 달쯤 먼저 돌아올 테니까. 안토니오는 샤일록과 함께 공증인에게 가서 차용 증서에 도장을 찍고 그에게서 3,000 더컷을 빌려 바사뇨에게 주었다. 벨몬트에 있는 포샤의 집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다.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아름다운 포샤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구혼자들이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명문가의 귀족들이었다. 그러나 구혼자들은 포샤의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금과 은과 납으로 만든 3개의 상자 중에서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상자 하나를 골라내야만 했다. 또한 상자를 선택하기 전에 3가지 조건을 지키기로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포샤의 아버지가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유언으로 남긴 것은 딸을 진실로 사랑하는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매일같이 찾아오는 구혼자들 때문에 포샤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이번에 찾아온 사람은 피부가 검은 모로코 왕이었다. 지켜야 할 3가지 조건은 알고 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고른 상자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둘째, 내가 바른 상자를 고르지 못했을 경우 일평생 다른 처녀에게 구원하지 않는다. 셋째, 불행히도 선택에 실패할 경우 작별하고 떠나 한다. 그렇습니다. 3가지 조건을 지키실 겁니까? 그렇소. 틀림없이 지킬 것이오. 그렇다면 이제 상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샤는 3개의 상자가 있는 곳으로 그를 안내했다. 3개의 상자 위에는 각각 다른 글귀가 쓰여 있었다. 금으로 된 상자에는 나를 선택한 자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은으로 된 상자에는 나를 선택한 자는 신분에 알맞은 것을 얻을 것이다. 납으로 된 상자에는 나를 선택한 자는 모든 것을 내놓고 운명을 걸게 되리라 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이 3개의 상자 중 제 초상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고르시면 저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좋소. 내 운명을 시험해 보겠소. 모로코 왕은 3개의 상자에 쓰여 있는 글귀를 여러 번 읽어보더니 금으로 된 상자를 선택했다.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포샤는 열쇠를 내주었다. 왕이 상자를 열자 해골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쪽지가 나왔다. 빛나는 것이라고 다 금은 아니다. 그대는 이 말을 종종 들었으리라. 나의 겉모습에 홀려서 목숨을 판 사람도 많도다. 황금 무덤에는 구더기가 들끓는 법. 그토록 용감하고 현명하고 육체가 젊더라도 사려가 깊었다면 이런 대답은 받지 않았을 것을. 잘 가시오. 그대의 소원은 차디 차도다. 잘못 선택한 모로코 왕은 약속대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모로코 왕이 떠나자 이번에는 아라곤 왕이 찾아왔다. 아라곤 왕 역시 3가지 조건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뒤 3개의 상자 앞으로 안내되었다. 아라곤 왕은 상자에 쓰인 글귀를 읽더니 은으로 만든 상자를 선택했다. 포샤가 건네준 열쇠로 은 상자를 열자 눈을 끔뻑이는 바보 그림이
쪽지를 내밀고 있었다. 아라곤 왕은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보 그림이 내민 쪽지를 읽어보았다. 7번 불에 달군 은상자여. 판단 역시 7번이나 신중했다면 선택에 잘못이 없었을 것을. 세상에 그림자에 입맞추고 그림자 같은 행복만 얻는 자 있어라. 그대도 그 중에 하나. 그대가 어떤 아내를 맞이하더라도 바보는 여전히 그대의 머리가 되리라. 속히 떠나라. 그대의 일은 끝났도다. 아라곤의 왕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글귀임을 알고 말없이 떠났다. 한편 베니스의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외동딸 제시카가 목숨처럼 소중한 많은 돈을 가지고 애인을 따라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 제시카의 애인은 안토니오의 친구인 로렌조였다. 아이고, 딸년이 아버지를 배신하다니. 샤일록은 길길이 뛰며 소리쳤다. 그러나 도망친 딸은 찾을 길이 없었다. 샤일록의 딸 제시카는 착하고 동정심 많은 처녀였다. 그녀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을 아버지로 둔 것을 늘 부끄러워하다가 안토니오의 친구인 로렌조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 마침내 돈을 가지고 애인을 따라 도망을 쳤다. 샤일록은 분을 참지 못하여 이를 갈면서 유대인 친구들에게 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무렵 베니스에는 화물을 가득 싣고 바다로 나갔던 안토니오의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샤일록의 유대인 친구 듀발이 찾아왔다. 여보게, 내 딸은 찾았나? 샤일록이 물었다. 아직 못 찾았네. 그 대신 제노바에서 들은 얘긴데 트리폴에서 돌아오던 안토니오의 상선 한 척이 침몰했다는군. 그래, 그거 반가운 소식이군. 정말인가? 그 난파선에서 살아나왔다는 선원 2서너 명을 만나봤네. 고맙네, 고마워. 참 고소하군. 베니스로 돌아오는 길에 안토니오의 채권자 몇 명과 만났는데 이번에 안토니오는 빈털터리가 된다더군. 아이고, 기뻐라. 그놈 본때를 좀 보여주고 혼내주어야지. 샤일록은 차용 증서를 생각하니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다. 포샤가 소파에 앉아 피곤한 몸을 쉬고 있을 때 하녀인 네리사가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아가씨, 왔어요. 그분들이 왔어요. 왜 이리 호들갑이냐? 오긴 누가 왔단 말이냐? 바사녀님이 왔어요. 친구분하고. 뭐? 바사뇨님이? 그렇다니까요. 포샤는 얼른 일어나서 바사니오와 그의 친구인 그라시아노를 맞이했다. 안녕하시오, 포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한순간도 망설일 수 없소. 어서 그 운명의 상자를 선택하게 해주시오. 바사니오님, 하루 이틀 계시다가 운명을 시험하세요. 잘못 고르시는 날에는 당신과 작별을 하게 될 테니까요. 포샤는 바사니오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했다. 아니오, 나는 지금 고문을 당하는 것 같소. 나는 당신을 한 번 본 후 사랑의 포로가 되었소. 포샤는 바사니오를 상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사랑이 자라는 곳은 어디인가? 가슴속 깊은 곳인가? 머릿속인가? 사랑은 어떻게 태어나고 무얼 먹고 자라는가? 대답을 해라. 대답을 해. 바사니오는 금, 은, 납의 세 상자 앞에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렇지. 이 일에 실패하면 나의 희망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자 바사니오는 나를 선택한 자는 모든 것을 내놓고 운명을 걸게 되리라 라고 쓰여있는 납상자에 마음이 끌렸다. 바사니오는 납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포샤의 초상화다.
바사니오는 감격하여 외치면서 쪽지에 적힌 글귀를 읽어보았다. 겉모습만 보고 고르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을 얻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새 것을 찾지 마라. 이를 기뻐하고 하늘의 축복으로 여긴다면 저 애인에게로 가서 사랑의 키스를 하고 정혼하여라. 바사니오는 포샤에게 키스했다. 바사니오님, 당신을 저의 주인으로, 지배자로, 왕으로 섬기며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저의 모든 것은 이제 당신 것이 되었어요. 그 증표로 이 반지를 드리겠어요. 만약 이걸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사랑이 깨진 것으로 알겠어요. 보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요. 이 반지를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겠소. 두 사람이 행복에 겨워 있을 때 네리사와 그라시아노가 다가와서 두 사람을 축복했다. 그리고 그라시아노는 네리사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다. 내 눈도 자네 못지않게 날쌔다네. 자네가 포샤를 만나는 동안 나도 이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어 결혼하기로 약속했지. 정말이냐, 네리사? 포샤가 놀라서 물었다. 아가씨가 허락만 해주신다면요. 네리사가 대답했다. 허락하고 말고 축하한다, 네리사. 네 사람이 서로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 친구인 로렌조와 샤일록의 딸 제시카, 또 다른 친구인 살레리오가 왔다. 살레리오는 안토니오의 편지를 바사니오에게 전해주었다. 친애하는 바사니오, 나의 상선은 전부 파손되었고 채권자들의 재촉도 심해지고 있다네. 그리고 유대인에게 써준 증서도 기한이 지났네. 이 증서대로라면 나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네. 죽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으니 형편에 따라 행동해주기 바라네. 자네의 우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편지는 잊어버리게. 바사니오의 얼굴이 창백해지자 포샤는 무슨 일인지 물었다. 바사니오는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면서 써준 차용증서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어서 떠나세요. 빌린 돈의 2배, 3배를 갚으면 될 거예요. 고맙소.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속히 돌아오겠소. 한편 샤일록은 안토니오를 고소하여 감옥에 가두게 했다. 그리고 간수에게 부탁하여 단단히 지키도록 당부했다. 안토니오의 재판날이 다가오자 베니스는 떠들썩해졌다. 모두 샤일록의 잔인함을 욕하고 샤일록을 악마의 화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샤일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다. 재판을 맡은 공작은 샤일록의 잔인한 마음을 되돌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인간이요. 동정심이나 자비심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짐승 같은 인간이요. 안토니오는 희망을 버린 지 오래여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샤일록은 어디 있느냐? 밖에서 칼을 갈고 있던 샤일록이 당당하게 들어왔다. 재판정 이곳 저곳에서 샤일록을 비난하는 욕설이 튀어나왔다. 공작은 어떻게든 샤일록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이렇게 타일렀다. 샤일록, 자네가 이처럼 잔인한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최후의 시간의 자비와 연민을 보여주려는 속셈인가? 여기 있는 이 상인은 최근에 엄청난 손해를 입어서 모두 동정하고 있네. 우리가 모두 자네의 친절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가? 제 생각은 이미 공장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안토니오를 상대로 3천 더컷을 못 받으면서 이런 소송을 한 것은 따지고 보면 오래 묵은 원함과 증오감 때문입니다. 그까지 살 1파운드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저는 증서에 쓰인 대로 법을 집행해 주십사 바랄 뿐입니다.
그러자 재판정에 나왔던 바사니오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에잇! 인정머리 없는 놈아! 그걸로 내 잔인한 행동이 변명될 줄 아느냐? 사람이 미우면 죽이고 싶은 게 당연하지. 그러는 당신도 지금 나를 죽이고 싶을 거요. 안 그렇소? 샤일록은 태연하게 말했다. 바사니오, 저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애쓰지 말게. 차라리 늑대에게 어째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어미 양을 슬프게 하느냐고 따지는 게 낫다네. 안토니오가 말했다. 자, 너의 3천 덕컷 대신에 6천 덕컷을 주겠다. 바사니오가 돈 보따리를 내밀며 샤일록에게 말했다. 6천 덕컷에 6배라고 해도 나는 받지 않겠소. 나는 증서대로만 하겠소. 샤일록은 더욱 당당하게 말했다. 공작은 더 이상 시간을 끌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재판의 판결을 맡은 벨라리오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공작의 말이 끝나자 젊은 서기가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대는 파도아의 벨라리오 박사가 보내서 왔는가? 예, 벨라리오 박사님께서는 직접 오시지 못하고 편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작이 벨라리오 박사의 편지를 읽는 동안 법정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투어 샤일록을 욕하고 나무랐다. 그러나 샤일록은 말없이 칼만 갈고 있었다. 이윽고 편지를 다 읽은 공작이 말했다. 조용히 하시오. 이 편지를 보니 벨라리오 박사가 박식한 청년 박사를 추천했소. 그 사람은 어디 있소? 밖에서 공장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게 하시오. 공작은 청년 박사를 기다리면서 벨라리오 박사가 보낸 편지를 낭독했다. 각하의 서한을 받았을 때 저는 병중이었습니다. 때마침 로마의 청년 박사 벨더자 씨가 문병을 와서 저는 샤일록과 안토니오 간의 소송 내용을 설명한 후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벨더자 박사는 젊지만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벨더자 박사를 추천합니다. 이 재판의 판결을 그에게 맡기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작이 편지를 다 읽자 벨더자 박사가 들어왔다. 잘 왔소. 그럼 재판을 시작합시다. 젊은 박사는 샤일록과 안토니오를 앞으로 불러놓고 신문을 시작했다. 안토니오, 당신은 이 증서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합니다. 샤일록, 당신이 제기한 이 소송이 괴상하긴 하지만 베니스의 법률로 보면 위법은 아니오. 그렇습니다, 재판관님. 샤일록, 당신은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소? 제게 그럴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자비는 많은 축복을 부를 거요. 축복은 필요 없습니다. 증서대로 재판해 주십시오. 비고, 안토니오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가? 그러자 바사니오가 대신 대답했다. 아닙니다. 원금의 2배, 그것도 부족하다면 10배를, 그리고 내 손과 머리와 심장을 담보로 해도 좋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의 요구를 막아주십시오. 그건 안 될 말이오. 베니스의 법은 공정해서 그 법을 어길 수는 없소. 그러자 샤일록이 말했다. 과연 명재판관이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샤일록, 그 증서를 좀 보여주시오. 샤일록은 품속에서 증서를 꺼내 주었다. 재판관은 증서를 훑어보더니 샤일록에게 물었다. 샤일록, 이 금액의 3배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는 맹세를 했습니다. 베니스를 다 준다고 해도 싫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소. 안토니오, 저자의 칼을 받을 각오를 하시오. 과연 현명하고 공정하십니다. 샤일록은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저울은 준비했소? 예, 여기 있습니다. 샤일록은 저울을 내놓았다. 안토니오, 더 할 말은 없소? 별로 없습니다. 여보게, 바사니오, 잘 있게. 자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자책하지는 말게. 부인께 내 최후의 모습을 전해주게. 내가 얼마나 자네를 사랑했는가도 전해주게. 바사니오는 안타깝게 대답했다. 안토니오, 내 아내는 내 생명처럼 소중한 사람이네. 그러나 그 아내도 내 생명도, 아니 이 세계조차도 자네의 생명보다는 소중하지 않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자네의 생명만은 구하고 싶다네. 바사니오의 말을 들은 젊은 재판관이 말했다. 당신 부인이 곁에서 그 말을 듣는다면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거요. 그러자 샤일록이 조급하게 말했다. 이건 괜한 시간 낭비입니다. 얼른 판결이나 내려주십시오. 좋소.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는 샤일록의 것이요. 이는 국법이 인정하고 이 법정이 내리는 판결이요. 과연 공평한 판결입니다. 각오해라, 앙토니오. 샤일록은 칼을 들고 안토니오에게 다가갔다. 잠깐! 이 증서에는 한 방울의 피도 당신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소? 분명히 살 1파운드 뿐이에요. 만약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당신의 토지와 재산은 베니스의 국법에 의하여 몰수될 것이요. 법정이 술렁거렸다. 그것이 법률입니까? 샤일록이 놀라서 물었다. 그렇소. 당신이 법의 정의를 요구한 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 거요. 순간 당황한 샤일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재빨리 말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대로 자용금의 3배를 지급해 주십시오. 바사니오가 돈을 주려고 하자 재판관이 말렸다. 아니요. 이미 판결은 났소. 샤일록, 더도 덜도 말고 꼭 살 1파운드 뿐이에요. 조금만 차이가 나도 당신은 사형이요. 그리고 당신의 전 재산은 몰수될 것이요. 그럼 자용금만 받게 해 주시오. 샤일록은 당황해서 사정했다. 판결은 이미 났소. 당신은 증서대로만 하시오. 에이, 분통 터질 노릇이군. 샤일록은 그냥 나가려고 했다. 멈추시오. 베니스의 국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일부러 베니스 시민의 생명을 노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의 재산의 반은 피해자에게, 반은 국가에 몰수됐고 그의 생명은 공작의 처분에 달려 있어. 지금 유대인인 당신이 베니스의 시민인 안토니오를 일부러 죽이려 했음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베니스의 국법에 따라 선고를 기다리시오. 재판관은 마지막 선고를 공작에게 맡겼다. 공작은 안토니오를 향해 물었다. 안토니오, 당신은 샤일록에게 어느 정도나 자비를 베풀 수 있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안토니오가 말했다. 공작 카카, 그리고 이 법정의 여러분, 저는 이 재판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 소유가 된 재산은 제가 관리하고 있다가 샤일록의 딸을 데리고 나온 친구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 샤일록에게는 첫째, 기독교로 개종할 것, 둘째,
죽을 때 유산 일체를 딸과 사유인 제 친구 로렌조에게 양도한다는 증서를 쓸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소. 이렇게 해서 재판은 끝났다. 젊은 재판관과 서기가 돌아가려고 하자 안토니오와 바사니오가 뒤따라오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님의 덕택으로 제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무엇으로든 성의를 표하고 싶으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의를 표하고 싶으면 당신이 끼고 있는 그 반지를 주십시오. 저... 이것은 제 아내한테 받은 것인데 절대로 누구에게 주거나 팔거나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씀해 보시지요. 그렇다면 그만두시오.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바사니오는 반지를 빼어 주었다. 반지를 받은 젊은 박사는 서기를 데리고 황급히 벨몬트로 떠났다. 그들은 바로 변장을 한 포샤와 네리사였던 것이다. 나 때문에 참으로 고생 많았네. 바사니오는 안토니오를 데리고 벨몬트에 있는 집으로 갔다. 무사히 다녀오셔서 기뻐요. 포샤가 두 사람을 환영했다. 내 친구 안토니오요. 내가 너무 큰 신세를 졌소. 잘 오셨어요. 그런데 바사니오, 제가 준 반지는 어디 있나요? 미안하오. 안토니오를 살려준 고마운 젊은 박사에게 주었소. 어머, 당신은 벌써 그 맹세를 어겼군요. 하늘에 맹세하건대 그 반지를 다시 보기 전에는 당신과 함께 살지 않겠어요. 포샤와 바사니오는 반지 때문에 옥신각신 다투었다. 보다 못해 안토니오가 말했다. 미안합니다. 이 모든 일은 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늘에 맹세하지만 바사니오는 두 번 다시 맹세를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안토니오, 당신이 보증을 서세요. 그리고 바사니오, 당신은 이 반지를 다시는 손에서 빼지 말고 더욱 소중히 하세요. 포샤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바사니오에게 주었다. 아니, 이건 내가 박사에게 준 반지 아니오. 바사니오가 놀라서 말했다. 사실 벨라리오 박사는 제 사촌 오빠예요. 그래서 오빠께 말씀드리고 제가 젊은 박사로 변장을 한 거지요. 서기는 내리사였고요. 이럴 수가. 내가 당신을 몰라보다니. 그때 안토니오의 하인이 숨가쁘게 뛰어와서 한 통의 편지를 전해주었다. 편지를 읽은 안토니오가 기뻐하며 말했다. 포샤, 당신 덕분에 나는 생명과 재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편지를 보니 내 배들이 무사히 항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는 축제를 벌였다. 모든 일이 다 잘 끝났기 때문이다.